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일요일 오후 7시 10분을 지나고 있는데, 자, 지난주 이제 금요일 막판에 LG전자 깊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주님들 지금 주말 내내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들 아주 많으실 것 같아서 긴급하게 영상 남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LG전자 뭐라 말씀드렸죠? 아직은 여전히 지지를 했던 이동평균선에서 이게 저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항구역에 단단히 걸려있기 때문에 절대 섣부르게 추가 매수나 물타기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어드렸죠. 사더라도 한 파동이 더 빠지는 이 하락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에 들어가는 게 정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5일 전부터 제가 경고를 해드렸던 거예요. 기술적 반등 이외에 다시 한번 이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이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을 하려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 파동만 짧게 노려본 다음에 주가가 이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어떤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우리가 재차, 그러니까 전환 시그널이 나와야 비로소 그때 비중을 실어 가져갈 대세 추세 파동일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닥을 다진 형태가 이제 우리가 하는 뭐 이런 깨끗한 쌍바닥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고, 지루하게 가는 뭐 다중바닥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고, 혹은 세력들이 개미를 털기 위해서 자주 쓰는 역회된 줄들죠. 이렇게 한번 털어내고 하는 파동, 이 파동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지루한 다지기 과정을 온전하게 지나야만 비로소 추세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보신 대로 기술적 반등 뒤에 하방 경직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시나리오를 짚어드렸는데 경고했던 그 흐름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하락을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금요일 영상에서도 섣부르게 사면 안 된다. 이럴 때 우리가 매수를 노리는 게 아니라 사더라도 우리는 의미가 있는 이런 맥점 가격대에서만 좀 매수를 하자. 그런데 금요일에 하락을 하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주말 사이에 아주 묵직한 뉴스가 하나 터졌죠. 뭐죠? 자, LG 엔비디아 내주 AI 로봇 2차 논의 협력 가속화에 대한 이 뉴스가 떴습니다. 2차 회담을 가진다는 내용이 뜬 거죠. 이 뉴스는 이제 월요 일정이 열리면 상당히 강한 호재가 될 만한 뉴스예요, 여러분들. 왜죠? 우리가 이 앞전에 LG전자의 연속 상한가를 먹고 이 급등을 먹었을 때 그때 나왔던 이슈가 바로 젠슨왕 CEO 관련된 이슈였죠. 근데 지금 이 2차 논의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어떤 게 확인이 됐냐?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쓰고 버려지는 단발성 재료가 아니라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이 연료가 될 수가 있다. 즉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의 연속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제가 앞선 영상에서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와 이제 현대차 예를 들면서 1차 간부 회담 이후에 바로 수직 상승한 게 아니라 기간 조정을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추세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때 시간이 충분히 걸렸다고요. 근데 지금 이 LG전자도 비슷한 그 궤적을 밟아가고 있다고 저는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LG전자, 그러니까 주가가 끝도 없이 계속 하락만 절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호재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런 기술적 위치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이든 아니면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이든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중요한 변곡점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월요일에 어떤 이 기술적 흐름을 보여줘야지 완벽하게 추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제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해 가서 제 영상을 이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 LG전자는 제가 17만 원일 때, 그러니까 이때가 되겠죠. 이때 이제 매수를 끝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반등을 노려본 그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상승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 뒤에도 22만 원일 때도 이 구간 되겠죠. 연속 상한가 가기 전에. 이때도 이제 대량 거래량과 함께 강력한 돌파를 하면서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갈 거다. 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45만 원에서는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면서, 그러니까 엑시트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이 깊은 하락이 진행이 된 거고,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국면을 지금 잡아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이 1차 반등도 우리가 먹었죠. 밴드에서 사서 요 반등을.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게 세력들은 바로 V자 반등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시간 조정을 주면서 그러니까 리테스트를 한번 한다고 했어요. 그 리테스트에 대한 과정은 이렇게 다시 한번 밴드에 와가지고 뭐 전환을 하는 우리가 하는 쌍바닥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이제 지독한 세력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번 저점을 깼다가 돌리는 지금 이 1번과 이 2번에 대한 지금 전략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한 번 더 털고 가느냐 페이크성 이 휩소를 주고 자 그런데 일단 오늘 1차의 시나리오에 맞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차 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초병을 세워둔 거죠. 왜? 이제 가장 확실한 매수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를 했던 이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돌파가 될 때 그때가 이제 2차 매수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단 보초병을 세워두고 주포들의 움직임 좀 체크를 해두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곧바로 만약에 급반등이 나온다? 그럼 이제 전형적인 쌍바닥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편안하게 매수를 해서 그때 이제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들. 이 눌려있던 이동평균선도 빠르게 이렇게 돌파가 나올 거니까요. 그죠? 거기가 이제 비중을 좀 제대로 태우는 그런 이제 확실한 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번의 시나리오입니다. 2번의 시나리오. 자, 다음 주에 곧바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주가가 한 번 더 좀 약세 흐름으로 간다. 그럼 세력들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이 개미 털기를 하고 나서 툭 던지고 나서 페이크 파동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 뭐예요? 그 페이크가 나오더라도 현재 이 LG전자 기술적 위치상 거기가 이제 극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냐. 자, 아주 쉽게 좀 원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이제 하락하는 주가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추세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락 추세대가 보통 이 하단 추세선에서 매수를 하고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수익을 챙기고 이제 이게 기본 매매 로직이에요. 근데 지금 이 LG전자는 그 전형적인 하락 추세의 변형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하게 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점에서 반등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 이런 식으로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반등을 먹었듯이 지금 다시 한번 그 저점에 대한 맥점을 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1번의 자리보다는 사실 이 2번에 나온 이 2번의 저점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 왜죠? 그럼 이 하락 파동, 지금 전체적인 이 하락 파동에 대한 찐바닥, 그러니까 극저점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디테일한 이 맥점을 잡을 때는 뭐 이제 1번 돌파냐 2번 돌파냐를 제대로 잡을 때는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는 그러니까 추세의 시작점이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17만원, 18만원일 때도 매수를 노려본다, 반등을 노려본다라고 했던 건 일봉상에서 이제 고가 대비 낙폭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바로 시가가 이렇게 떠서 시작을 한 거예요. 돌파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조정이고요. 여기가 이제 눌림목의 매수 극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단발성으로 나면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무려 10만 원에서 돌파가 나오니까 이게 27만 원까지 단 한 번의 이탈이 없이 이렇게 대추세도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돌파가 되면 일단 대추세든 소추세든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눌림목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이때가 이제 22만 원일 때 이 가격이 여러분들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면서 위로 쏜다고요. 시가부터 이렇게 신호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돌파가 하니까 이대로 상한가, 연속 상한가 3번 터진 거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상승 전환하는 그 타임을 지금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낙폭과대가 발생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물론 20만 원에서 여기서도 이제 맥점이 왔기 때문에 이 반등을 노리자고 해서 짚어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V자 반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깨진다라고 말을 했죠. 왜? 시간 조정이 나올 거니까. 그럼 지금 보면 어때요? 주가가 지금 이 밴드 안에 다시 갇혀 있죠. 그럼 여기는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조정. 그런데 다시 한번 밴드의 일봉상의 지지점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수를 하지만 확실한 비중을 태우는 건 항상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바닥 라인에서 한번 올려쳤다가 그러니까 페이크성을 털기가 나오고 나서 두 번째 만약에 돌파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추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쌍바닥 논리랑 똑같은 겁니다. 쌍바닥이 나올 때 페이크를 한번 주는 매도가 나오고 나서 지지가 되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강력한 매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정에 갇혀 있지만 이 돌파가 나오면 이 오른쪽 엉덩이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강력 매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말한 대로 저점을 깨는 이 페이크성 파동이 나오게 되면은 어차피 돌파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반등이 나오는데 돌파가 안 나오고 밀리면 저점을 깨면 여기서는 보초병을 팔면 돼요. 그래서 추가 공포 국면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매수를 다시 노리면 된다는 거죠.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할 거니까 이 시점에 타이밍을 잡냐 이 시점에 타이밍을 잡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다음 주 월요일 흐름이 무척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쌍바닥 관점에서 이제 돌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맥점 분봉이 확실하게
차트까지 돌파를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비중을 채울 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 문자를 쏴드린다는 거죠. 자, 그 돌파에 대한 신호가 이제 여러분들 이 앞자리에서 뭐 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권에서 애매한 가격에 물려가지고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보유자분들에게는 돌파에 대한 자리가 평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최적의 추매 자리가 될 거고, 잘 대응해서 이 현금을 쥐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이 LG전자의 다음 추세를 노릴 수 있는 추세 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승 전환에 올라탈 수 있는 마지막 이 매수 맥점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방향을 이제 상방으로 틀어 올리기 직전에 지금 이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이 극저점에 대한 신호,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이제 실시간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지금 현재 이 하락 속에서 이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 구간 속에서 지금 이 매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참고만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